1회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안다. 정말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 말은 일이 어떻게 될지는 직접 해보아야만 안다는 뜻입니다. 어느 여름날 엉금엉금 기어가던 거북이에게 토끼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북아, 넌 그렇게 느릿느릿 기어서 언제 집에 갈래? 내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로?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나에게 이긴다면 내가 느리지 않다는 걸 인정할게.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한다고 했어. 누가 빠른지는 경주를 해보면 알겠지. 잠시 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어갔지만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었더니 덥네. 거북이가 오려면 한참 걸릴 테니 좀 쉬었다 가야겠다. 토끼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어갔습니다. 이윽고 거북이는 거의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그제야 잠에서 깬 토끼는 열심히 달렸지만 거북이는 이미 결승점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2회 진땀을 빼다. 진땀은 우리가 몹시 애를 쓸 때 나오는 끈끈한 땀입니다. 이런 진땀이 몸에서 쑥 빠질 정도의 일이라면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땀을 빼다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진땀이 나도록 몹시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먼 옛날 쥐들과 새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들과 새들은 매일 싸움을 벌였습니다. 쥐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 때 박쥐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코와 이빨이 있고 땅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녀. 그러니 나는 쥐가 아니겠어? 쥐들은 박쥐를 쥐의 편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의 싸움에서는 새들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새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날개를 봐. 하늘을 날아다니는 내가 새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어? 새들은 박쥐를 새의 편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박쥐는 쥐들이 이기고 있으면 쥐들의 편에, 반대로 새들이 이기고 있으면 새들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박쥐의 이런 행동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화가 난 새들과 쥐들이 박쥐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너는 늘 이기는 편에만 붙는구나. 너는 이제 어느 편도 될 수 없어. 박쥐는 변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미 쥐와 새 모두는 박쥐를 미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쥐는 쥐와 새의 눈을 피해 어두운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3회 자화자찬. 자신에 대해 잘난 체하며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자화자찬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감탄하고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더운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에 떠도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나르키소스는 연못을 떠나지 않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나르키 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연못으로 몸을 더욱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르키 소스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르키 소스는 더 이상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르키 소스가 있던 자리에는 하얀 수산화가 피어났습니다. 4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자신에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당황하면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고 잘 대처하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꽤 많은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깜빡 잠든 사이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침착해야 해. 나무꾼은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꾀를 짜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제야 아우를 만나러 오시다니요. 나무꾼의 말에 호랑이는 오리둥절해졌습니다. 나무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산에 올라간 뒤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꿈에 형님이 나타나 이제 호랑이가 되었으니 그만 자신을 잊으라 했다지 뭡니까? 그것이 정말이냐? 아이고 정말이고 말고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형님께서도 잊으신 듯합니다. 나무꾼의 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꾼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호랑이는 종종 나무꾼의 집 앞에 사냥감을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슬피 울었습니다. 5회 귀에 못이 박히다. 누군가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정말 지겨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에 못이 박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같은 말을 오랫동안 여러 번 들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무척 게을러서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살면 소가 될 것이라고 말해도 소년은 시큰둥할 뿐이었습니다. 소가 되면 얼마나 좋아. 평생 풀이나 뜯으며 느긋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놀랍게도 소년은 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소년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웬 노인이 나타나 소가 된 소년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인데 언제까지 풀만 듣고 있을 거야? 소년은 매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소년은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 순간 소년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소가 되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소년은 그 이후로 열심히 일하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6회 박장대소. 정말 크게 웃을 일이 있을 때에는 몸도 함께 움직이며 웃게 됩니다. 이처럼 박장대소라는 말은 손뼉을 쥐면서 매우 크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비단 장수가 망주석에 기대어 잠깐 낮잠을 잘 때 비단을 몽땅 도둑 맞았습니다.
비단 찬스는 지혜로운 원님에게 찾아가 도둑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비단 찬스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망주석을 뽑아와 망주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단을 도둑질한 자는 누구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원님이 망주석을 매로 때리기 시작하자 결국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푸하하하, 아이고 지혜로운 원님이라더니 돌덩이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구나. 하하하하. 원님은 웃은 사람에게 모두 비단 한 필씩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비단 한 필씩을 사와 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비단 찬수가 도둑맞은 비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옆마을 장사꾼에게 비단을 샀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옆마을 장사꾼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판 이 비단들은 어디서 난 것이냐? 그 비단들은 제가 저 멀리 있는 마을에서 사온 것입니다요. 왜 그러십니까? 그 비단에는 무슨 무늬가 있느냐? 내가 사온 것이라면 그 정도는 알겠지. 사실 옆마을 장사꾼은 훔친 비단들을 얼른 팔아넘기고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무늬 같은 것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옆마을 장사꾼을 혼을 내고 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을 잡은 원님의 지혜에 매우 놀랐습니다. 7회 방귀 놈이 속낸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면 정말 상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귀 놈이 속낸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미라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헉부리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헉부리 영감은 나무를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헉부리 영감은 머물 곳을 찾다가 어느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빈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헉부리 영감은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너의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혹이 내 노래 주머니랍니다. 헉부리 영감은 꾀를 내어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영감의 혹을 떼어가는 대신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헉부리 영감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욕심이 생겨 착한 헉부리 영감에 갔던 빈집을 찾아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욕심쟁이 헉부리 영감은 깜짝 놀라는 척하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누구신데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시오. 아니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더러 그러느냐? 욕심쟁이 헉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혹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화가 나서 도깨비들이 가지고 있던 혹까지 욕심쟁이 헉부리 영감에게 붙여버렸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헉부리 영감은 금은 보화는커녕 혹망 하나 더 붙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회 귀를 기울이다. 무언가를 듣기 위해 열심히 집중하게 된다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는 뜻입니다. 먼 옛날에 알리바바라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숲속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훔쳤군. 보물들은 이 마법 동굴에 숨겨두면 안전하지. 암호를 모르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말이야.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나쁜 도둑들이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놀랐지만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암호는 열려라 참깨야. 잊지 마.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도둑들이 모두 나오는 걸 확인한 뒤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깨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굴의 문이 열리며 장득 쌓인 보물들이 드러났습니다. 알리바바는 도둑들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와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보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그 보물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9회 어부지리.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는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느 맑은 날 조개가 껍데기를 벌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날던 새가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조개를 보았습니다. 아유, 조개가 스스로 껍데기를 열고 있다니 조갯살을 쪼아먹기 쉽겠는걸? 새는 재빨리 날아와 조갯살을 쪼아먹으려 했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는 껍데기를 꽉 닫았습니다. 그러자 새의 뿌리가 껍데기 사이에 꽉 끼었습니다. 조개는 새가 도망가지 못하게 새의 뿌리를 더욱 꽉 물었습니다. 조개가 힘을 줄수록 새도 뿌리를 빼내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조개와 새는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바닷가를 지나가던 어부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조개와 새를 잡을 수 있겠군. 조개를 먹으려던 새와 새를 놓아주지 않으려던 조개는 지나가던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조개와 새가 싸우는 사이에 싸움과 상관이 없는 어부만 이득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부지리가 있나.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조개와 새를 모두 잡는 이득을 봤구나. 어부는 신이 나서 조개와 새를 모두 잡아갔습니다. 10회 우물안 개구리.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이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안에 살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단 한 번도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거북이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우물 안을 보았습니다. 거북이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북이가 개구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개구리님, 좁은 우물 안에서만 지내는 게 답답하지 않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서 이 우물만큼 넓은 데가 어디 있나요? 이 우물이 넓다니요. 제가 사는 바다와 비교하면 이 우물은 모래알처럼 작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것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지요.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로 남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개구리는 거북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